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이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내가 만약에 폐업을 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폐업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금 대출을 마련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왜 준비했냐면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비싸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요즘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라도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자금 확보하시라고 영상을 편하게 쉽게 준비해 봤습니다. 누가 대출을 받냐?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금 대출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받으시겠죠. 개인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인 사업자도 괜찮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신 지 보통 3개월 이후부터는 이 자금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담보 가치를 산정한 다음에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담보를 제공하는 그 주택이 내가 소유한 지가 3개월이 지나야 돼요. 소유권 이전한 지 이것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내 집으로 이거를 가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집을 사자마자 받거나 집을 사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대출을 받으면 되냐면 물론 이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부터 다녀와 보셔야겠죠. 이제 시중은행 1금융권 시중은행을 다녀와 보시고 이쪽에서는 한도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좀 규제도 있고 문턱도 다소 높을 수도 있겠죠. 은행에서 대출 받기 좀 어렵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상호금융을 다녀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호금융이라고 하면은 뭐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겠죠. 내 집의 인근, 그 주거단지 인근에 있는 상호금융을 방문해 보시고 혹은 내 사업장 근처에 있는 상호금융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호금융에서는 보통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대출해 줍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 80%를 LTV로 산정하고 여기서 반공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공제란 말이 생소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반공제라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대출 한도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딜 가느냐? 저축은행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저축은행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디에서 나한테 제일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는지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내 조건에 맞는 저축은행 상품을 찾아달라고 하면 이쪽에서 찾아줄 겁니다. 자, 왜냐면 이제 그 저축은행도 대출 한도와 금리가 각 금융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비교해 보는 게 아무래도 나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저축은행에서는 이제 사업자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데 해당 주택 가격이 최대 85 내지는 90%까지 담보대출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호금융하고는 다르게 반공제라는 걸 안 해요. 그래서 한도가 더 많이 나오겠죠. 다만 이제 그 금리가 상호금융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참고해 보시고요. 금리가 높은 대신에 한도는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다만 이제 최근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도가 덜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80 내지는 85% 정도 이 정도 이제 한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를 이제 좀 따져보자면 주거래은행 방문, 여기서 안 되면 상호금융에서 방문해서 이용을 해보시고, 자, 여기서도 안 되면 저축은행은 상담을 통해서 금리 비교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은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택 중에서도 이제 담보 가치가 가장 이제 안전한 아파트만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도를 좀 높게 주려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돈을 빌려주는 회사 입장에서도 담보 가치가 좀 좋아야겠죠.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 오피스텔 이런 주택보다도 아파트를 위주로 많이 해주고 있어요. 내 집이 아파트인데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받으시면 되겠지만 혹은 빌라나 연립 다세대다 그러면 상호금융에서 대부분 이제 마지막 대출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는 대부분 대출 이자를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받은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자만 납부하는 형식이에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중도 상환도 가능한데 중도 상환 수수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중도 상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계대출처럼 낮은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력이 돼서 중도 상환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틈틈이 중도 상환 하시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원금이 줄어들수록 내가 나가는 이자, 불이익금이 줄어드니까요. 정도상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도상 하실 수 있으면 상환하는 게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의 이제 장점은 이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좀 불규칙하더라도 담보 가치만 명확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DSR 규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주택 가치가 충분하게 좀 보존이 된다 하면은 이제 LTV를 산정해서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업하시다 보면 급하니까 신용대출도 좀 많이 사용하시고 특히 좀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 다중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론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할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담보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이용해서 채무도 좀 정리하고 이제 하나로 묶어서 대출 사용하시는 게 낫겠죠. 사업자금 대출 받아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신다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목적이 사업자금으로 명확해야 돼요. 내가 인테리어에 비용을 들인다든가 아니면 인건비를 쓴다든가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그거는 오로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쓰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코인을 투자한다, 주식 투자한다, 아니면 내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한다 이런 정도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에서는 자금용도 증빙이라는 서류를 받아요. 대출을 하고 나서 3개월 그 안쪽으로 이거를 요청을 받게 되는데 정확한 대출 사용 출처를 밝혀야겠죠. 다만 이제 대부분 그 영업점에서는 영업사원 통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사원이 그런 부분을 좀 다 도와주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원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좀 수월합니다. 직접 이걸 용도 증빙하시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 를 통해서 하는 게 낫겠죠.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이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내가 만약에 폐업을 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폐업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대출 금액을 회수합니다. 사업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폐업을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꾸준히 운영하셔야 됩니다. 폐업하게 되면은 대출 원금 회수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좀 고려하셔서 폐업을 좀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혹은 만약 업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폐업했다가 바로 다시 창업을 한다 이런 경우도 예외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업자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사에 먼저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대출 관련해서 이제 문의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달아뒀으니까요. 혹시 대출 문의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한번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 부동산 금융 정보를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하셔서 이제 주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은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